중계 방송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죠. 이 최근은 또 언제예요? 4월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전세 사기는요, 그냥 무조건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 시장과 최근 전세 시장은 계속 어떻게 가고 있어요? 회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전세 이슈가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 얘기를 좀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데 자꾸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 정확하게 이 시장을 짚어내지 못한다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까봐 정확한 방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녹화를 합니다. 자, 일단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런 기사 어제 오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세 가구 52.4%는 역전세 위험 15개월 만에 2배로 증가,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연합에서 이 기사를 띄웠더니 조선일보부터 해서 뭐 세계일보, 뭐 주요 언론사들이 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에 나오는 지금 한국은행 그 분석 리포트가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6월에 나온 리포트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5월 31일 날 나온 겁니다. 제가 이 리포트들을 계속 좀 모아놓고 있다 보니까 이미 저도 이 리포트를 출력을 해서 갖고 있었고, 그 역전세 이슈는 제가 따로 별도로 이렇게 따로 한 장씩 들고 있었어요. 왜냐면 하도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다시 꼼꼼하게 보려고 제가 들고 있었던 거였는데 이게 6월 달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하고 비교해보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사를 이렇게 쓴 거더라고요. 근데 연합에서 쓰니까 너도 나도 똑같이 카피해서 그 기사를 다 언론에 지금 다 나온 상황인데, 이게 이 통계는요,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요, 특히나 이 부동산에서는 이 통계가요, 어떤 거냐면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계 방송이라는 거, 중계 방송의 중계입니다. 그 공인 중계할 때 그 중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중계 방송한다는 거예요. 시장의 상황을 지금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다. 지금 현재 이렇다. 현재 스코어는 5대 5야. 현재는 6대 4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죠. 그래서 그 방향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방향과 별개의 방향으로, 실제 방향과는 다른 곳으로 얘기를 풀어가는 경우도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하는데, 요거죠. 그 리포트는 요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5월 31일 날 한은에서 발표를 했던 거였고요. 이제 요 리포트에 나온 부분이 어디냐면 이쪽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요 내용이 재밌어서 저도 그래서 관심 있게 이렇게 봤던 건데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난해 이후 주택시장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매매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보다 낮은 깡통 전세와 매매 가격이 전세보다 더 낮다라는 거죠.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보다 낮은 역전세가 최근 크게 늘어났다. 근데 이 기준이 언제부터를 데이터로 했냐면 22년 1월부터 해서 23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제일 높았던 시점부터 제일 지금 바닥으로 떨어진 그 시점까지를 놓고 데이터를 잡았으니 당연히 역전세 이슈 그리고 깡통전세 이슈가 깡통전세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세가 가장 안 좋았던 때가 언제냐? 지난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12월 1월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월부터 안정적으로 바닥 다지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깡통 전세와 역전세 기준이 뭔지 여기 56번 요 한번 별첨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각 시점의 잔존 전세 계약 중 기존 전세 보증금이 최근 매매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가 깡통 전세고요. 각 시점의 잔존 전세 계약 중 기존 전세 보증금이 최근 전세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했다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최근은 또 언제예요? 4월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4월. 지금 이 리포트가 5월 말에 나왔죠? 그럼 리포트를 쓸 때는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다 정보를 해서 압축해서 그 내용을 만들 때까지 또 시간이 한 달 가까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건 4월 달까지의 데이터예요. 기존 전세 보증금이 최근 4월의 매매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제일 전세가 높았던 때에서 제일 시장이 안 좋았었던 그 시점에서 지나가는 시점에서의 매매 시세를 비교하니까 역전세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깡통 전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기존 전세 보증금이 최근 전세 언제? 4월에
그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당연히 그렇죠. 전세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1월에서 현재 지금 전세 가격이 완전히 떨어졌던 이 시점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나 현재 4월을 기준으로 했다면 그 그래프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최근 현 매매 시장과 최근 전세 시장은 계속 어떻게 가고 있어요? 회복하고 있습니다. 매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미 매매 가격은 데이터상으로 지역별로도 그렇고요. 서울은 상승 전환이 됐고 이미 몇 주 전에,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계속 상승 전환되는 지역들이 구별 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전세도 1년 4개월 만에, 그 늦은 통계치에서도 1년 4개월 만에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이미 전세 시세도 계속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시장이 지금 조금씩 좀 좋아지고 안정적으로 좀 안정화돼 가는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과 작년과의 데이터를 비교해 놓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계속 기사를 그 리포트를 쓰고 그걸 또 기사화 시키다 보니까 점점 더 공포감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론의 어떤 기사나 또 이 통계를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건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KBS 뉴스에서 나왔던 걸 기사가 뜬 걸 봤는데요. 제목이 좀 너무 황당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저는 전세 사기 피해 예정자입니다. 자, 여러분, 전세 사기는요 그냥 무조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면은 안정적으로 돌려받으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예정자라니요. 이 전세 사기 예정자, 이 기사에 보면은 그 지난해 1월에 전세집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럼 만기가 언제예요? 내년 1월이겠죠. 그럼 그때면 지금 아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세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대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그 보증 반환 대출을 조금 완화시켜 주려는 지금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안정적으로 전세금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전세 사기를 당연히 당할 것처럼, 그래서 피해를 당연히 당할 것처럼 그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가 혹시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임차권 설정 이거 해놓으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임대인분도 내가 원래 났던 전세보다 낮게 전세가 맞춰질 걸 예상한다면 보증금에 대한 반환 비용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으시는 그러한 당연히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사화되는 될 것처럼 사기를 미리 당할 것처럼 이렇게 기사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그냥 자극적인 언론들의 어떤 기사 제목을 그냥 뽑기 위한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불안감을 느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짚고 방향을 읽고 거기에 적절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만 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 너무 같이 막 공포를 느끼시면서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7, 8, 9월 10월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월 이후부터는 갱신 청구권 쓴 전세 계약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집니다.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12월, 1월 내년 가면은요 대부분의 갱신 청구권 쓴 계약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세 이 반환 그 역전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 지금부터 가을 한 8, 9월 요 기간을 좀 잘 버티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기간 안에 임대차를 지금 새로 갱신을 하셔야 되거나 맞추셔야 되는 분들은 이 보증금에 대한 반환에 대한 준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좀 언론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더 부풀려서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정확한 팩트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쉬는 날이지만 어쨌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쉬는 날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인 만큼 좀 말랑말랑한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시험시험 부동산 이야기 즐기실 분들은 또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